자, 지금이 8월 31일 말일, 정오 조금 넘었습니다. 네. 어우, 그 사이 목이 맛이 갔어요. 어제 중계 때문에요? 중계 때문에 막 간 건 아니고, 목이 잠기는 감기가 지금 와가지고. 에? 아, 목감기가 왔다고? 그렇죠. 제가 감기 기운이 오면 딴 건 안 하는데 목이 잠겨요. 그러면은 형은 사실 방송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짜증나죠.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목을 좀 정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밤낮 없이 많이 쓰는데, 딱 여기 목 감기가 와가지고, 가래 많이 끼고 딱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코가 그러거든요. 그래도 비염이 네, 있으니까. 저는 비염 때문에. 어떤 그게 사람은 근데 심한데. 또 감기 오면 막 귀가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중이염처럼. 아니 그리고 두통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어쨌든 주말 사이에 수많은 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종합을 하겠습니다. 저 요거 지금 사탕을 물고 있는데 이거는 사탕이 아니라 그거예요. 목캔디? 그 스트랩실.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양이 거기다 녹였습니다. 네. 녹였어 다. 네. 자, 처음 오늘 이야기할 소식은 도니 반더비크. 우리가 맨유행 이야기를 안 다뤘던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맞아요. 찍은 적이 있었죠. 반더비크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가깝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맨유, 특히나 이제 반데사르가 이제 아약스 CEO잖아요. 네. 그 얘기와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고 뉴스가 제법 진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맨유는 전체적으로 제이든 산초 딜 쪽에 좀 집중을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뭐 아닌가? 아니면 이쪽이 좀 많다고 생각하나? 혹은 그릴리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거의 거피셜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트넘 얘기가 아주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근데 뭐 토트넘 그냥 잠깐 지나가는 정도 뉴스였고 반데사르가 있었기 때문에 딜이 부드럽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제이슨 버트는 반더비크 딜을 위해서 솔샤르가 굉장히 뭐 좀 속된 말로 쫄랐다. 아, 본인이 엄청 밀어붙였다고. 밀어붙여달라. 이건 반더비크 딜에 대해서 밀어붙여달라고 보드진 쪽에 얘기를 했고 반더비크는 솔샤르의 플랜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감독의 그런 뭐랄까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이나 음. 아니면은 너가 만약 우리 팀에 오면 난 너를 이런 식으로 쓸 그치. 거야라는 그런 걸 선수가 직접 듣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 플랜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적이 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딱 봤는데 뭔가 이렇게 영 나한테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좀 확신이 없고 이러면 안 가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처음에 이제 내가 너 불러서 얘기했을 때 좀 어땠나요? 아, 같이 일하자고? 네. 아, 저는 뭐 세부적인 얘기는 보통 이제 저랑 거의 다 하니까. 아, 그렇죠. 저는 뭐 전적으로 전부터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봐야 되는데 이 NOS 이게 네덜란드 국영 방송이라고 합니다. BBC 같은 거죠.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의 뭐 KBS 네. 이런 거. 반더비크 맨유 이적 조만간 완료가 될 것이고 딜이 합의가 될 것이다. 빠르게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기자 얘기가 중요합니다. 마이크 베르바이. 이 사람 아약스 관련해서는 뭐 최강의 이 공신력을 자랑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5년 계약을 했고 이적료는 옵션 포함해서 4,500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600억이 좀 넘어가는 금액일 것이다. 가격은 저는 딱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반더비크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봤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이 정도 이적료면 굉장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 맨유가 딜을 갑자기 서두른 이유가 뭐냐면 이 반더비크에 대해서 갑자기 스페인 쪽이랑 잉글랜드 다른 클럽들이 좀 달려든 클럽이 있었나 봐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링크도 실질적으로 있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 듣고 솔샤르가 좀 빨리 사봐!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딜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하고, BBC의 사이먼 스톤, 솔샤르가 굉장히 반더비크를 선호했고 꾸준히 모니터를 해왔었다. 5년 계약이고 이적료는 옵션 포함해서 이건 파운드입니다. 4천만 파운드. 결과적으로는 똑같네. 금액은 630억. 네. 그리고 하워드 너스 얘기 나왔다 그러면 맨유는 이제 오피셜이라고 보시면 거의 돼요. 사실상 이 딜은 완료가 됐고 5년 계약이고 4천만 파운드, 역시 가격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옵션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미 다른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반더비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레알 마드리드는 페레즈 회장도 그렇고 큰 영입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왜냐면 이제 있고, 뭐 베르나베우 문제도 있고 증축도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해야 네. 되니까. 그리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외대고르를 복귀시킨다는 전제 아래 반더비크가 최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외대고르가 저는 굳이 따지면 그렇죠. 한 0.5선 정도 위라고 봐야 되나? 한 칸 위로 봐도 되고 네.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롤을 수행하는 게 외대고르고, 반더비크는 공격 성향이 굉장히 짙은 박스 투 박스라고 볼 네. 수 있으니까 좀 다르지만 어쨌든
완전히 우선순위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손을 뗀 게 아닌가. 그 사이의 뉴스도 이적료에 대해서 그만큼을 지불할 생각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본인들도 이제 부담이 좀 됐으니까 그 이전부터도 계속 이제 영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큰 영이 없을 것 같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쿠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반더비크 바이널둠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반더비크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심 없었다. 오히려 바이널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직도 링크가 나고 있고, 바이널둠은 왜냐하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쿠만이 대표팀에서 바이널둠을 좀 요긴하게 써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뭐 바르셀로나 상황은 이런데, 맨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머스터 시리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 왼쪽 풀백은 그렇다 치자. 룩시어도 있고 브랜던 윌리엄스도 설 수 있고, 오른쪽은 강성주도 있고, 그 다음에 강성주가 누구예요? 포수맨사 아, 포수맨사. 백업으로 비사카라는 어떤 확실한 그게 있고, 네네. 센터백도 어쨌든 숫자는 있단 말이야.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었을 경우에 경기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떤 뭐 경쟁 상대, 대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기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림마펜 안 되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약간 멀티 성향이 있는 선수고, 반더비크 역시 멀티 성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릴리시든 누구든 간에 좀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선택을 아무래도 이제 반더비크 쪽으로. 왜냐면 네. 가격이 그릴리시가 한 적절하죠. 그릴리시가 이거 한 두 2배 될 걸. 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반더비크 쪽으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더비크 스타일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다들 챔피언스 리그에서 직접적으로 봤으니까 시원시원해요. 네. 많이 뛰고요. 일단 활동량이 엄청 많고, 네. 그 아까 얘기했듯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인데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롤보다는 공격적인 롤에, 그러니까 뭐 재능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향 자체가 좀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려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하프 스페이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중앙에서 활동량 많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빌드업의 시작점이나 아니면 후방에서 수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고 반더비크를 조금 더 미드필더 성향 내지는 뭐 한 반칸 정도 내려서 미드필더 전 지역을 커버하는 범위로 쓴다면 동시에 공존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원 개싸움에도 괜찮고, 스탯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공격 가담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약스에서 리그 경기당 키패스가 1.8개. 네. 그러니까 한 2개 정도의 키패스를 날린다니까 이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비 지원이 괜찮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그 경기당 리커버리가 3.3개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면 빠른 공수 전환을 하는 팀에서 굉장히 좀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어쨌든 활동량이 많고 전체적으로 공격 및 수비에 가담하는 폭이 넓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테나 감독이 이끄는 아약스라거나, 그리고 쿠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팀도 공수전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솔샤르도 그걸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후방서부터 빌드업을 시작을 하지만 요즘 축구는 완벽한 점유율 축구에서 빠른 트랜지션으로 좀 이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뭐 빠른 트랜지션만 고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유율만 고집한다든지 하면은 약간 도태되는 경우가 있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런 면에서 만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공존을 해도 오케이.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만약에 지쳐, 이거 우리가 봤잖아, 지치는 걸 빠져. 그럼 거기 자리에 그대로 반더비크를 박아도 되고. 그 다음에 폭바, 사실 폭바에 대해서, 야, 포그바랑 뭐 마티치고 프레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는데 그럼 반더비크를 얻어서 해도 되냐? 저는 심지어 과격하게 얘기하면 반더비크를 유사시에는 오른쪽 윙 자리에 놔도 적절하게 할 거라 생각해요. 이거 이제 형 뇌피셜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윙포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하나 세워놓는 거지. 뭐 굳이 따지자면 4-3-1-2 형태의 3명의 미드필더의 반더비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1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넣어도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네네네. 근데 포그바가 지금 코로나 양성이 양성이죠.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복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뎁스를 어느 정도 채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프레드는 그렇다 치지만 맥토미니는 최근에 폼 문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수비적인 어떤 공격적인 다 이 정체된 게 아니냐,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필요하고, 마티치 나이가 네. 그러면 중원에 저는 뎁스가 얇은 팀은 아닙니다만 퀄리티적인 면에서 봤을 때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좋은데 보강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된다.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데려왔어야 됐고 그 중에 좋은 자원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폭바, 반더비크, 마티치, 프레드,
맥토미니 이 정도면 훌륭한 뎁스와 퀄리티를 동시에 지닌 그리고 이 중원 저는 자원이 되는 게 여기서 아닌가.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마냥 어리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베테랑도 섞여 있어서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뒤떨어지지가 않는다는 맞아, 게 맞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전성기에 있을 선수들이 이제 주축이 되기 때문에 맨유의 중원은 림마페만 생각을 하다가 확 올라간 느낌 그렇죠. 이렇게 좀 들고요. 자, 이거와 별개로 지금 크리스찬 뻘크 빌트의 기자고 네. 바이언 관련해서 정통한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플러스 했냐면 통해서 뭐 단독도 많이 냈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바이언 이외의 소식들에 대해서는 틀리는 얘기도 자주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쭉 기사를 내는 걸 보면 본인의 어떤 의견과 이런 거를 되게 강하게 집어넣는 스타일이에요. 누군가한테 어떤 선수에 대한 불호 네. 또 되게 강한 이게 이를테면 티아고 알칸타라를 개인적으로 나는 폴크 이렇게 얘기를 보면 좀 안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좀 있는 기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제이든 산초는 여전히 맨유 여행을 바라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본인의 나는 의견이 좀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기자들은 이 딜은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티아고 알칸타라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 맨유 링크 있는데 진짜요? 그랬더니만 투. 진짜다. 아, 진짜? 근데 이 얘기도 우리가 한번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알칸타라도 맨유 링크가 있다고 언급은 네, 들었어요. 다른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새 알칸타라까지? 라고 보시기보다는 어쨌든 관심은 티아고 알칸타라가 나올 수 있다는데 관심 안 가지는 팀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예, 다 관심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팀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반더비크까지 영입이 된다면 맨유는 거기서는 좀 두어 발 빠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미드필더 뎁스를 더 욕심내기 위해서 사온다. 그러면 저는 누군가를 내보내고 티아고 알칸타라는 자리를 만들어줘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럼 맨유가 우승하나요 그러면? 가죠. 리그 우승 가능하다. 첼시보다도 훨씬 더 확률이 높나요 그러면? 고만고만하죠. 근데 가능하다 이거지. 네. 예, 우승 확률은 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럼 내 점쟁이야지. 왜 장담해 그러면? 할 수 티아고 있다. 알칸타라를 가진 자가 리그를 우승한다. 그래. 난 적기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 그럼 또 이제 사망 플래그를 타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이다. 예. 근데 요즘에 그 티아고 알칸타라 얘기가 좀 틀린 게 티아고 알칸타라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메시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메시 가져가는 메시를 가진 팀이 우승을 우승합니다. 하죠. 네, 그걸 리그 우승은 떼놓은 당상이다. 맞습니다. 예,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반더비크 사실 맨유 팬들이 최근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은 지금 이적을 막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네. 좀 그림을 짜고 있고 토트넘도 나름 짜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팀들 중에서 저는 다수의 팀 팬들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첼시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입 빵빵 잘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반더비크 얘기는 굉장히 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피셜 뜨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다루는 걸로 하죠.